예, 반갑습니다. 금요 과탐의 세계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네오입니다. 와우. 오늘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예, 오늘 과탐의 세계 시간에 과학 선생님들이 안 나오셨어요. 예, 오늘은 약간 뭔가 제가 의도한 바가 있겠죠. 과탐 얘기, 뭐 실질적인 얘기도 있지만 사실 지금 정식 컨설팅 문의나 이런 쪽이 계속 지금 막 계속 오고 있고, 그래서 한번 좀 이과생들, 오늘 과탐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과생들을 위한 좀 정시 지원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싸잡아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탐 방송 항상 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수험생들, 이과, 특히 이과생들 수학보다 과학이 더 중요하다. 정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수시보다 정시로 이제 오면은 그 말이 이제 뼈저리게 이제 느껴질 겁니다. 이과생들 수학보다 과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왜 수학보다 과학이 더 중요했을까라는 부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펼쳐지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과탐의 세계 시간을 빌어서, 그러니까 이과 입시 방송을 할 때는 문과 이과 학생들 공통으로 다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과탐 방송이니까 과탐 방송을 하면 아무래도 이과생들 위주로, 그리고 또 이과생 하면 또 이과 최상위 의학계열 요번에 또 정시는 굉장히 또 많이 늘었고, 거기다가 또 건국대가 의전해서 이제 학부로 또 이렇게 나와갖고 또 정시인원도 늘었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 거기다가 약대까지 또 진행하고, 뭐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수시 쪽에서 아마 2월될 인원들이 꽤 많이 2월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랄까요? 어떤 거죠? 예, 수능 체제를 못 맞히는 학생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시로 2월 될 인원을 또 계산하면은 현재 지금 뭐 정시로 서울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다 40%인데 45%에서 많게는 50%까지도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수시가 등록일까지 29일이죠. 원래 28일이었는데 완전 이제 등록 마감까지 끝나는 게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30일부터 이제 정시 지원 컨설팅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에 계시는 그 학부모님들이 정시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이제 계속 보면, 이제 거리도 있고 요즘에 그다음에 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정시 컨설팅은요 사실 대면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적표만 보내주셔도 그 다음에 본인이 어느 선까지 대학 인서울이면 인서울 어느 대학 선까지 저는 좀 지원하고 싶다라는 걸 좀 미리 좀 정리해서 성적표하고 그런 내용들, 간단한 내용들을 보내주시면은, 굳이 정시 컨설팅은 학생 학부모님이 뭐 대면을 해서 컨설팅이 진행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냥 성적표만 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은 전화나 화상으로도 가능하니까, 지방에 계시는 학부모님들 댓글 저한테 이제 댓글 주시고 막 톡 주시고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예. 지방에 계신 분은 전국 뭐 제주도까지도 다 포용해서 정시 컨설팅 가능합니다. 성적표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어느 정도 대학만 좀 모니터링해서 보내주시면은 정시 컨설팅 지원 가능하니까 그렇게 미리 좀 제가 공지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이 방송이 나가면 그 제목, 썸네일에 제목이 수학 1등급 받고 또 떨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수학 1등급이 지금 이과생들한테는 되게 많이 지금 발생이 됐거든요. 뭐 원인 이유 중에 하나는 간단한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과생 가형 본 학생이 13만 9천 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이제 문이과 통합이다 보니까 42만 9,799명이에요. 아무래도 13만 9천 명에서 수학 1등급 4% 인원보다
42만 9,799명에서 수학 4%는 더 많다 보니까 1등급이 당연히 많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또 다들 알겠지만 이 수학 1등급 인원 중에서도 또 이과 문과생 학률 통계를 보는 학생들이 채 10%도 안 되는 거로 지금 데이터들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 이과생이라고 본다면 엄청난 거죠. 요번에 올 수능에서 이과생들 수학 1등급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아무래도. 예. 그런데 자기가 수학 1등급을 받고 좀 이렇게 우쭐하거나 자만해서 나 수학 1등급이니까 굉장히 자신감들이 가지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요번에 수학 1등급자들 이과생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목이 수학 1등급 받고 떨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수학이 2등급 받은 애들은 또 그러면 낙심을 해야 되냐? 아닙니다. 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 있는데 저는 정식 컨설팅에서 매년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반영 비율입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과생들 보세요. 이제 과탐의 반영 비율, 과탐의 영향이 어느 정도냐면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요번에 이과생들 국어가 수학이 1등급인 학생은 국어가 변별력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거는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어보다 과탐의 변별력이 훨씬 더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먼저 국어 1컷 표준 점수가 131점으로 되어 있어요. 국어 1컷 표준 점수 131점인데 탐구 영역은 아무래도 생명과학하고 지구하고 제일 많이 봤죠. 학생들 제일 많이 본 10만 명이 넘게 본 과목인데 생명하고 지구과학 1컷을 합치면 보니까 133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컷, 국어 1컷과 과탐 1컷, 생명과학 1컷을 비교했을 때 133점까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아무래도 과탐이 1컷, 동일한 1컷이라도 과탐 표준수가 높고 그러면 만점자가 있잖아요. 만점자. 근데 당연히 과탐에서도 만점자가 있죠. 과탐 생기 같은 경우는 만점자 생명 지구학 합치면 146점까지 나오거든요. 146점까지 나오는데 국어 만점자는 149점. 국어가 더 높지 않나요? 네, 국어가 당연히 표점이 높죠. 그런데 만점자 인원이 28명밖에 없습니다. 국어는요. 예, 이게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그 의학 계열 쪽에서 한번 보면은 어떤 걸 또 유심히 또 봐야 되냐면 반영 비율이 예를 들어서 고려대 의대와 성균관대 의대 반영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고려대 같은 경우가 국어가 31.25%고 수학이 37.5%, 탐구, 과탐이 31.25. 이거 보세요. 국어하고 과탐 반영 비율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럴 경우는 좀 애매하죠. 국어와 과탐 영역의 반영 비율이 같다. 표점은 당연히 1컷이 과탐이 높고 하지만 성균관대를 한번 볼까요? 성균관대는 국어가 25%예요. 국어가 25%고 수학이 40%, 탐구가 35%, 수학, 과학이 75%, 게임 끝. 그러니까 과탐이 내가 만약에 국어가 요번에 실질적으로 어렵긴 어렵잖아. 제가 요번에 지금 성적표 들어온 아이들도 봤는데 국어 3등급 나머지 전부 1등급. 이런 성적표가 있더라고요. 벌써 들어와 있어요. 네, 국어가 2등급, 그 다음에 수학 2등급, 탐구 모두 1등급. 자, 이런 성적표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국어가 3등급이고 나머지가 전부 1등급. 저는 고민 안 합니다. 저는 이거 그냥 고민 안 해요. 어디? 그냥 중앙대죠. 중앙대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중앙대도 국어가 25%, 수학이 40%, 그 다음에 과탐이 35%. 자,
수학이 40%고 과탐이 35%, 성균관대를 갔습니다. 그럼 75%잖아요. 75%잖아요. 실질적으로. 자, 그렇다면 수학은 1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면 1등급단이 많다고 했죠, 수학은요. 근데 요번에 생명과학이 제일 어려웠어요. 과탐 영역에 생명과학도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의 변별력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생기를 하는 학생이라면은 아마 요렇게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한양대 보세요. 한양대 같은 경우 의대가 국어가 20%, 한양대 국어가 20%예요. 20%. 아까 중앙대하고 성균관대는 국어가 25%잖아요. 한양대는 국어가 20%예요. 영어가 10%. 뭐 큰 의미 없고. 그러면 수학 35, 과학 35. 이게 같아요. 수학과 과학이 같아요, 비율이. 이걸 또 무슨 의미냐. 수학은 변별력이 크게 없다. 1등급들, 대부분 1등급들이니까. 그러면 과탐에서 이건 승부낸다. 그러면 내가 과탐을 잘 봤다? 과탐을 잘 봤다? 또는 한양대 같은 경우는 2과목에 3% 가산점 주잖아요. 2과목에 3% 가산점 주잖아요. 이런 또 좋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반영 비율을 봤을 때 굉장히 이 과탐 반영 비율이 수학과 거의 비등한 진짜 한양대 의대 같은 경우 35라다면 과탐을 잘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크게 고민하지 말고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과학 반영 비율이 높은 의학계열, 여기 의대만 있는 게 아니라 치대도 있고 그 다음에 한의대도 있고 수의대도 보통 보면은 비슷해요. 다 대부분 비슷. 그 다음에 약대도 있잖아요. 약대도 봐도 지금 보세요. 약대 성균관대도 국어 25%, 그 다음에 수학 40%, 그 다음에 과탐 35%. 의대하고 똑같아. 연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도 보세요. 중앙대도 25%, 그 다음에 국어 25%, 그 다음에 수학 40%, 과탐 35%, 75% 약대. 그러니까 의대가 제일 높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학 계열에서 의대가 제일 높잖아요. 의대, 치대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난 약대라도 가고 싶다. 약대라도 가고 싶다면 그러면 상위권의 등급을 유지해서 의대로 빠질 겁니다. 의대 쪽으로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좀 밑으로 치대, 한의대, 수의대 내려가고 약대 쪽으로 가면 조금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과탐을 내가 잘 봤을 때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또한 이게 지금 이과 최상위 학생들한테만 되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중위권 학생, 의학 계열이 아니고 공학 계열이고 그 다음에 인서울 쪽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수학이 4등급, 5등급 나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과탐이 정말 두 개 2등급만, 두 개 합평균에서 한 2등급 정도 또는 2.5. 네! 좋습니다. 과탐 3등급 나와도 충분히 저는 인서울 쪽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보내본 사례가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수학 5등급 나온 학생을 인서울 중하위권이죠. 국민 광원 세종 숭실 수학 5등급이 나온 학생이에요. 수학 5등급 정시에서 수학 5등급 나오고 국어가 3, 수학이 5, 그 다음에 영어가 2, 탐구는 걔가 1.5 나왔어요. 정시에 됩니다. 그만큼 정시로 가면 이과생들이 과탐 수학이 대부분 보면 안 나왔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과탐 성적이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저는 권장합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발생되냐면 예전에는 수학을 이과, 가형, 문과, 나형, 가형, 나형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2015학년도 그러니까 2014학년도까지는 가형, 나형 교차 지원이 되는 대학들이 있었어요. 보통 인서울에
그러니까 지금은 여대들 같은 경우 이대 빼놓은 대부분 아마 그때 당시에도 가나 교차 지원이 하고 있었는데 2015학년도부터인가 이 교차 지원된 일부 대학들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중하위권의 대학들이 교차 지원이 아니라 이과는 수학 가형으로 지정하는 대학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수학 가나 교차 지원 학생들이 수학 가형으로 지정했고 수학 가형을 봐서 막말로 중하위권 대학인데 수학 1등급 나와갖고 굳이 거길 지원하겠냐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미적분 또는 기하가 선택된 학교들 중에 그렇게 선택이 아니라 교차 지원을 그러니까 확률 통계 또는 미적분 기하를 다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교차 지원이 가능한 조건의 대학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정을 하는 대학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과연 내가 미적분 1등급을 받아서 굳이 이 대학을 넣고 싶겠냐. 그런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찾아보시면 좋은 또 기회가 있는데 제가 사실 이제 방송에 그 다른 또 방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게 있는데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이 교육 정식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저는 이렇게 좀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나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막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고맙죠. 유튜버님들이 교육계 유튜버님들이 막 이런 정보 있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하시는데 그게 방송이 나만 듣고 있다면 10명 내외로 듣고 있다면 좋은 정보가 되겠죠. 근데 이게 1000명이 조회수가 1000명이 나오고 2000명 나 3000명 나와보세요. 정보가 교류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경쟁력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시지원 컨설팅이라든지 정시지원 전략을 하시려면 일단 지금 수시가 끝나고 이 배치 점수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수시에서 2월 된 인원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시가 다 끝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를 본다면 29일 이후에 정시 배치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지금 해봐야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봐야 마음만 더 혼란해질 수 있어요. 왜냐 배치 점수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지금 중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배치 점수 넣었을 때하고 지금 며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배치 점수는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수시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에서 수시 2월 인원까지 확인하고 정시 배치 전략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시하고 조금 다른 건 수시는 준비할 서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수시 지원 전략을 짤 때는 준비할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서둘러서 수시 컨설팅을 바꾸는데 정시는 딱히 없잖아요. 정시는 수능 성적 대부분 수능 성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 수능 성적으로 가는 그 작년 뭐랄까 사례라든지 이 모델이 되는 어떤 기본이 없기 때문에 올해가 힘든 거지. 사실상 수시 지원 전략이 수시 발표가 끝나고 정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일반인들은 다 뭐 배치 프로그램들을 유료해서 사서 돌려보시겠죠. 돌려보시고 뭐 합불의 여부를 더 따져보겠는데 너무 맹신하는 것도 뭐 그냥 참고 자료 정도만 활용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점수가 남으면서 합격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과생 여러분들 지금 과탐 성적이 자기가 수학이나 국어가 안 좋다 우울해하고 막 내가 갈 데 없다 재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과탐 성적이 두 개 합평균 2나 또는 2.5나 좋습니다. 제가 상황에 따라 두 개 합평균이 3등급도 인서울 가능한 정시 지원 인서울 가능합니다. 저는 이걸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그렇다고 이제 국어하고 수학이 너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과탐이 3등급을 불리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과탐이 3 나왔다라면 인설 3등급까지도 인설 가능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정시 지원에 적극적인 어떤 대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정시 지원 원서 접수가 12월 30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정이나 이런 걸 잘 확인해 보시고 내가 가군, 나군, 다군의 지원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대학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방에 계신 학생, 학부모님들도 굳이 찾고 대면해서 컨설팅하는 게 아니라 성적표만 보내도 지원 전략 짜줄 수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부모님들 어디 이렇게 로 연락하면 돼요 라고 했는데 교육진단 폰이 있거든요. 제가 댓글에 거기 밑에 항상 달아놨거든요. 교육진단 폰 아니면은 편집자님 자막에 교육진단 전용폰 한 번만 넣어주세요. 교육진단 전용폰 시작부터 한번 쭉 넣어주셔갖고 일로 연락하시면은 뭐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험생 여러분들 합격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원 전략 잘 짜서 좋은 결과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